2020년부터 2년간 부동산은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1을 넘었고 서울은 이미 꿈도 못 꾸는 가격이 되었죠.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동산 뉴스를 보면 이런 말이 정말 자주 들립니다. 왜 거길 산 거야? 그땐 누가 봐도 위험했잖아. 지금 상황만 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오래 지켜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그 판단은 무모했다기보다는 그때의 분위기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우리 사회엔 불안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넘쳤죠. 집값은 몇 달 사이 몇 억씩 뛰었고 뉴스에는 부동산 폭등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이미 너무 멀어졌고 수도권 외곽도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살 거야. 그건 투기라기보다 생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기 많은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희망이었어요. 퇴직금, 전세보증금, 대출까지 모두 끌어모아 샀던 이유는 부동산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금리가 오르면서 무너졌습니다. 돈은 비싸지고 인구는 줄고 수요는 식었어요. 결국 남은 건 높은 분양가와 갚아야 할 대출뿐이었죠. 이제 그 결과가 하나둘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곳이 아니라 단지 전체가 통째로 시장에 나온 사례. 이건 단순한 부동산 이슈가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가 만들어온 최악의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상승장 돈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그리고 광역시와 제주로 흘러갔습니다. 팬데믹 이후 관광 회복과 인구 유입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제주는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꼽혔습니다. 그 시절엔 누구나 그랬어요. 조금 더 늦으면 영영 기회를 놓칠 것 같았고 불안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렸죠.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관광객들도 줄어들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제주에서는 그 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주시 에어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단지 전체가 통으로 나왔다가 안 팔리자 재분양한다고 합니다. 4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통째로 나온 사건.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시 에어르 파기리에 위치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제주입니다. 이 단지는 2024년 12월 준공된 지상 8층 총 425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인데요. 놀랍게도 425가구 중 424가구가 통째로 공매로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25년 9월 8일부터 신한자산신탁주관으로 공매가 시작됐는데 전체 감정평가액은 약 3,336억 5,400만 원, 최저 입찰가는 이보다 20% 높은 4,006억부터 시작됩니다. 감정가보다 입찰가를 높게 잡은 이유는 간단해요. 감정가대로 공매를 진행하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가격도 낙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유찰되면 다음번엔 더 낮춘 가격으로 다시 나오겠지만 그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업계에서는 절반 가격까지 떨어져도 매수자를 찾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오늘 날짜 기준으로 5회 유찰된 이후 그래도 안 팔리니까 공매를 취소하고 재분양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김철수 씨는 40대 중반의 서울 IT 회사 직원입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이 불타오르던 시기였죠. 제주도는 팬데믹 이후 이주붐과 관광 활성화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어요. 김철수 씨는 제주가 서울 다음으로 뜰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제주도의 신축 아파트를 7억에 매입했습니다. 대출 4억을 끌었었고 실투자금은 3억이었죠. 당시 주변 중개업자는 제주 아파트는 계속 오를 겁니다. 지금 안 사면 기회 놓쳐요 라며 부추겼어요. 철수 씨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금리가 연 4%에서 6%대로 치솟으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제주도는 인구 유출과 관광객 감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철수 씨의 아파트 시세는 5억 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임대 놓으려고 했는데 임차인이 안 구해져요. 매달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어요. 팔려고 내놨지만 2억 넘게 손해볼 판이에요. 철수 씨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실제로 제주도의 미분양 물량은 2025년 2월 기준 2,614가구였고 8월에는 2,534가구로 소폭 줄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여전히 1,000가구를 넘어요. 철수 씨처럼 상승장에 과감히 뛰어들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제주 애월 지역의 문제점은 뭘까요? 첫째, 과도한 공급이에요.
2020년, 2021년 제주 부동산 붐을 타고 건설사들이 앞다퉈 아파트를 지었지만 수요가 따라오지 못했어요. 둘째, 높은 분양가입니다. 애월은 제주 시내와 달리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데도 분양가가 서울 외곽 수준이었죠. 셋째, 외지인 의존도가 높아요. 제주 부동산은 외지인 투자와 관광객 수요에 크게 의존했는데 팬데믹 이후 관광 패턴이 바뀌면서 수요가 급감했어요. 이런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김철수 씨 같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떠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와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주 신축 아파트의 35평 기준 전세가는 4억 초반에서 4억 중반 정도예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제주는 전세를 3억 후반 정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제주도의 전세가율이 약 60%라고 가정하면 매매 시세는 6억 5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공매로 나온 가구당 평균 가격은 무려 9억이 넘습니다. 분양 당시 전용 84타입은 8억 9천만 원, 122타입은 13억 4천만 원으로 제주 평균 분양가보다 2억 이상 비쌌죠. 재분양을 진행한다면 전용 84타입 기준 5억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에 분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아파트는 애월읍 파기리에 위치해 5층 이상 고층에서는 멋진 오션뷰를 자랑하지만 제주 시내 생활권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요. 높은 분양가와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안 팔려서 미분양됐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시행사와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을 때 자기 자본이 아니라 PF 대출로 공사를 진행하죠. 아파트가 다 팔릴 걸 예상하고 대출을 받아서 짓는데 이렇게 안 팔리면 대출을 못 갚아요.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실 채권이 쌓이니 공매나 경매로 넘겨 원금을 회수하려는 거예요. 이 단지 하나에 4천억이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어볼게요. 건물 자체는 잘 지었어요. 문제는 땅값입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땅만 확보하면 절반은 성공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 단지는 땅을 너무 비싸게 샀어요. 땅값이 비싸니 분양가도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죠. 제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아요. 2025년 하반기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2,244호로 전월 대비 1,500호 감소했지만 비수도권은 여전히 5만 호 이상입니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은 27,000호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제주는 특히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해요. 한때 인구가 늘고 관광객이 몰리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2023년부터 인구 유출이 시작되고 외지인 투자도 줄었어요. 그런데도 건설사들은 지으면 팔린다는 기대에 빠져 공급을 늘렸어요. 결과적으로 제주 미분양 비율은 2025년 6월 기준 65.1%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대구, 부산, 울산 같은 지방 대도시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부산은 2025년 4월 기준 미분양 4,720가구, 준공후 미분양 1,886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죠. 이 사태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커지고 경기 침체로 실수요가 줄었으며 소득 대비 높은 집값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졌어요. 게다가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울, 강남 같은 하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침체를 겪고 있죠. 박민지 씨는 30대 후반의 제주 카페 사장님입니다. 제주도의 부동산이 오르던 시기 앞으로 제주도는 수도권만큼 오를 거야 이런 기대로 분양권을 샀어요. 31평 한 채를 7억 4천만 원에 계약했고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았습니다. 당시 부동산에서는 입주 시점에 프리미엄 붙여 팔면 시세 차익 2억은 기본이라고 장담했죠. 민지 씨는 카페 매출로 이자를 갚으며 입주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준공 후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수세가 끊겼고 분양권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의 아파트 시세는 5억 후반대로 폭락했어요. 전세 시세도 원하는 가격보다 많이 싸게 나왔습니다. 프리미엄은커녕 손해가 얼만지 모르겠어요. 민지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제주 미분양은 꾸준히 증가했고 신축 아파트들의 매매와 전세 시세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높은 분양가와 수요 급감이 주 원인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앞서 살펴봤던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위치한 애월 지역의 추가 문제점을 짚어보면 인프라 부족이 큽니다. 애월은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상주 인구가 적고 학교, 병원, 대형마트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해요. 게다가 관광 수요 감소로 임대 시장도 위축됐죠.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임대 수익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어요. 높은 금리도 한몫했어요.
평균 담보대출 이자율은 2~3%대에서 4~5%대로 치솟았고 월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죠. 서울, 강남, 판교 같은 하프를 제외하면 대전, 대구, 부산의 미분양이 심각해요. 2025년 4월 기준 대구는 미분양 8,800가구, 울산은 준공후 미분양 1,000가구 이상을 기록했어요.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건설업계는 더 강력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죠. 예를 들면 대출 규제 완화나 분양가 상한제 완화와 같은 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제 활성화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2020년, 2021년처럼 아무데나 지어도 팔리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고급 주거나 하이엔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게 방법일 수 있어요. 이영희 씨는 50대 초반 주부로 2021년 부산 해운대 신축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상승장이던 시기에 지방 대도시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으로 퇴직금과 모았던 돈 전부를 털어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도 풀로 끼고요. 부동산에서는 해운대는 부산의 강남이라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했죠. 영희 씨는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어요. 하지만 2023년부터 부산 부동산 시장이 급락했어요.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해운대 아파트 시세가 매수한 가격 대비 3억이나 떨어졌습니다. 매달 이자는 나가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너무 힘드네요. 생활비도 빠듯하고 이 가격엔 팔 수도 없어요. 가족들 원망만 사는 신세가 됐어요. 영희 씨의 후회는 깊었습니다. 부산은 2025년 미분양 4,720가구, 준공후 미분양 1,886가구로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가 겹쳤어요. 부산의 문제점은 과도한 아파트 공급과 관광 의존도예요. 팬데믹 이후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줄면서 임대 수요가 급감했고 고급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는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었죠. 광역시 중에서도 대장이라고 불리는 부산도 이런 상황인데 다른 소도시들은 어떨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옥석 가리기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특히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외곽 부동산에 잘못 투자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미국과 중국도 부동산 경색이 심화되고 실물 자산의 위기설까지 언급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거품이 언제 꺼질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 만난 사업가분이 강남의 꼬마 빌딩을 보고 계신다고 해서 신논현역과 원주역 사이 건물들을 같이 살펴봤어요. 근데 그 주변은 교통이 좋은 곳인데도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리모델링한 건물도 수개월째 비어 있어요. 하지만 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공실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시길래 다 땅값이에요. 가치 있다고 믿으니까요. 라고 했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수익은 마이너스인데 가격은 안 내려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를 피하려면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해요. 첫째, 철저한 시장 조사가 필수예요. 공급 물량, 지역 인프라,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세요. 둘째, 무리한 대출은 금물이에요. 금리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보세요. 셋째, 상승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해요. 2020년, 2021년 같은 호황은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의 사례처럼 상승장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다가 큰 손실을 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